한동훈 대표 오늘 정점식 정책위 의장과 직접 만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서범수 총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의위 의장이 다녀가신 것 같네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금방 가니까 안 계세요. 대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만나신 거는 같습니다. 정점식 의장님이랑 오늘 대표님이랑 오후에 당사에서 잠깐 만나셨다는 거죠?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당사에서 만났는데 이때 분명히 거취에 대한 얘기가 오갔겠죠. 그때 뭔가 이견이 좀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범수 총장이 카메라 앞에 서서 당직자 일괄 사퇴 얘기를 했거든요. 순서상으로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먼저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얘기했을 텐데 이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당직자 일괄 사퇴라는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도 사실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8년 선배지만 검찰은 7년 선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점식 의장이 2016년도에 대검 공안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대검에서 부패범죄 특수단의 2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부장검사, 검사장으로 같이 근무했었던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다. 그런데 이견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상식적으로 세술은 세부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점식 의장이 뭐 본인의 생각이든 아니면 다른 의견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데 아직까지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점식 의장은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정책위 의장들보다도 더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러한 정책위 의장이 아니고요, 옛날처럼. 네. 두 번째, 정식 당대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장도 아니고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비대위원장입니까? 그냥 전당대회용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5월 12일에 그 임명된 그런 정책위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에 연연할 만한 그러한 정당성이 있나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기 1년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총장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런 그 이야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도 됐으면 뭐 조만간 정점식 의장의 거취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깔끔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검찰 선배로서 선배다운 모습이었나 이런 또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취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워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신정희 의원님 같이 네. 한번 보시고요. 당 대표가 알아서 당직 개편하시라. 네. 당직 인선 마무리되고 정리되면 또 초청하겠다. 이 얘기는 당직 인사는 대표의 권한이니까 전권 갖고 대표가 직접 하시라. 이렇게 저도 읽히고 이현정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읽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들은 친윤계 의원들이 해석이 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원칙적인 말씀을 한 거다. 당직 인선이 대표 권한인 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걸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